여러분, 우리 이미지라는 게 고등문학에서 굉장히 현대시 중요한 개념인데, 어, 우리의 오감을 자극해서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상이 떠오르게 하는 게 이미지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이미지 중에서는 감각적인 이미지라는 단어, 그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거 말고도 다른 이미지와 관련된 그런 선택지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감각적 이미지 말고 다른 이미지는 없나요? 다른 중요한 이미지와 관련해서 다른 중요한 선택지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영상에서 좀 드려보려고 해요. 어떤 게 있냐면 일단 감각적인 이미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미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바로 동적 이미지와 정적 이미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한자어를 알고 있다면 이미지의 종류를 좀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죠? 제가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동적 이미지다 했을 때 이 동은요, 움직일 동자예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느껴지는 단어가 있을 때 주로 시 전체 분위기도 좀 활발하고 힘찬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예를 좀 들어놨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박두진의 꽃구름 속에 라는 시를 한번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꽃바람 꽃바람 불어오라.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불어오는 건 이렇게 쭉 바람이 이렇게 흐름이 느껴지잖아요. 움직임이 느껴지잖아요. 이런 성수로가 있을 때, 이런 표현이 있을 때, 여기에는 동적 이미지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예도 한번 보실까요? 이동순의 봄비라는 시가 있는데요. 너무 재밌죠? 비가 내렸어요. 봄이 와서 이제 비가 내리니까 잔설, 눈이 조금 남아 있었는데요. 그 잔설들이 투덜거리며 일어났어. 움직임이 느껴졌죠? 그리고 때 묻은 이불을 개켜서, 그러니까 이게 남아있는 눈이니까 이렇게 좀 먼지도 묻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꺼뭇꺼뭇한 거죠. 근데 그걸 이불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불을 개켜서 옆구리에 끼더니 슬쩍 어디론가 사라진다. 비가 와가지고 남아있는 눈이 싹 사라지는 그걸 일어나서 이불을 개켜서 어딘가 가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시인의 표현이 참 재밌죠? 근데 이 시인이 그 비를 맞아 눈이 사라지는 그 모습을 굉장히 동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일어나고 이불을 개키고 어딘가로 이렇게 가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느껴지는 표현들을 썼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시는 굉장히 동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주제를 형상화했다. 이런 식의 선택지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동적인 건 뭐다? 움직임이 느껴지는 단어, 움직임이 느껴지는 표현이 있을 때다. 그걸 우리는 동적인 이미지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면에 여러분 정적인 이미지라는 게 뭔지도 이제 자연스럽게 아시겠죠? 네, 정은요 고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정적인 이미지가 나타나는 시를 보면 멈춰있거나 움직임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시 전체 분위기도 좀 고요한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예를 들자면 곽재구의 새벽편지라는 시를 보시면요.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령들은 잠들고 라는 표현이 나와요. 잠이 들었어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물론 자면서 뭐 코도 골고 이도 갈고 막 팔도 움직이고 뭐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뭔가 동적인 이미지랑 비교해서 막 내가 이렇게 잠이 깨어 있을 때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과 비교했을 때는 잠들었을 때는 좀 움직임이 잦아들고 조용해지고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는 정적인 이미지가 있어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시에서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정적인 이미지를 여러분들한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여러분 어때요? 느낌이 좀 오시나요? 이렇게 되게 잔잔한 물가에 배 한 척이 탁 떠 있어요.
여기 노를 젓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배는 그냥 이렇게 물가에 이렇게 정지 상태로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물이 이렇게 흔들림에 따라서 배의 움직임이 조금 있긴 하겠지만 역시 노를 젓는 사람이 막 이렇게 힘차게 노를 저어가는 거랑 비교해 봤을 때는 이렇게 떠 있는 배는 굉장히 이 고요한 정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정적인 이미지가 드러나고 있어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우리 동적인 이미지랑 정적인 이미지가 서로 대비되는 이미지로 많이 시에 등장하게 되는데 동적인 건 뭐다? 막 움직임이 크게 느껴지는 거다. 되게 활발한 느낌이다 라는 거고 정적인 거는 고요하다. 움직임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정지 상태에 있는 어떤 시어들이 등장할 때 우리는 그걸 정적인 이미지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를 읽어가면서 동적인 단어, 정적인 단어 이런 것들을 구별해보는 훈련이 필요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네, 이게 이 동적, 정적 이미지가 이제 감각적 이미지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이미지의 종류가 되겠고요. 그 다음 제가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상승 이미지와 하강 이미지예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수능에서도 많이 나오고 내신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는 이미지의 종류라고 할 수 있어요. 상승 이미지는 위상 오를승 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는 느낌을 주는 표현들이 시에 있었다. 그러면 이 시에는 상승 이미지가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밑줄 그은 부분들만 보시면 되겠죠? 떠올라야 돼. 떨어져도 튀어오르는 공. 이런 표현들. 또 파도를 들어 올리듯이 나를 밀어 올려다오. 자,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느낌을 주죠. 또 마지막 시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 의회로 밀고 간다. 밀고 올라간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느낌을 주는 표현들이 나왔을 때 이거는 상승 이미지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 하강 이미지는 아래 하자 내려올 강자잖아요. 그럼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을 주는 사물이나 상황의 표현이 등장하는 것. 낙화, 꽃이 지고 있다. 떨어지는 거죠.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을 주죠. 성긴 빗방울, 파초잎에 후두기는, 후두기는 후두둑 떨어지는 이런 뜻이에요. 떨어지는 느낌, 저녁 어스름, 해가 떨어져서 빛이 어둑해지고 있죠. 그러면 이런 단어들, 후두기는, 후두둑 떨어지는, 해가 져서 빛이 어두워지는 어스름 이런 단어들이 하강의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를 읽어가면서 선택지에 상승 하강, 동적 정적 이런 단어들이 쓰였을 때는 단어가 주는 인상 나에게 아래로 떨어지는 게 머릿속에 떠오르는지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지 아니면 막 움직임이 느껴지는지 정지해 있는 느낌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좀 따져보고 그것들이 선택지랑 연결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민해 보시면 감각적 이미지 말고 동적, 정적, 상승, 하강 이런 이미지의 종류들을 구별하는 것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좀 되면 이미지 종류와 관련해서 나오는 선택지들은 여러분들이 좀 적절하게 제대로 정보를 찾아가면서 풀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미지의 종류, 또 이미지라는 게 뭔지 이해 잘 되셨죠? 네, 저는 다른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